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겨울 새벽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이불 밖으로 스며들었어요. 손을 뻗어 침대 옆 탁자를 더듬었어요. 안경을 찾아 쓰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한 아침이었어요. 옆 침대에 누운 남편 영호의 호흡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살며시 다가가 이불을 확인했어요. 체온이 느껴졌어요. 여보, 일어나야 해요.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남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눈을 뜬 그가 천장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없었어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일부터 시작이에요.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제 어깨에 그의 팔을 걸쳤어요. 한때는 180cm가 넘던 든든한 체구였지만 10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있던 몸은 많이 가벼워졌어요. 근육이 빠지고 피부는 창백해졌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휠체어로 옮겼어요. 조심스럽게 자세를 잡아주고 담요로 무릎을 덮어줬어요. 세수할게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어요. 수건을 적셔서 이마부터 시작해볼 턱, 목덜미까지 닦아줬어요.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길었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가 더 늘었어요. 한때 저를 업고 북한산을 올랐던 그 사람이 이젠 스스로 숟가락조차 들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죽을 끓이는 동안에도 귀는 남편 쪽을 향해 있었어요. 10년 동안 마음 편히 잠든 날도, 마음 편히 밥을 먹은 날도 없었어요. 한 숟가락씩 떠먹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에 넣어주고 삼킬 때까지 기다렸어요. 가끔 사례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거운 다리를 들어 올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관절마다 천천히 힘을 주고 빼기를 반복했어요. 그의 눈에 고통의 빛이 스쳤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오후는 제가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늘 남편 곁에 있었어요. 장을 보러 나갈 때면 꼭 지나쳐야 하는 곳이 있었어요. 모퉁이를 돌면 보이는 떡 케이크 가게였어요. 10년 전 그날도 그 가게에 들렀었어요.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을 위해 떡 케이크를 주문했었죠.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비가 내리던 밤. 그날 제가 그 가게에 휴대폰을 놓고 나온 거예요. 엄마, 휴대폰은 내일 가져와도 되잖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늦둥이 아들 민수. 안 돼. 외할머니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시라고 했는데 휴대폰이 없으면 어떡해.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남편도 말렸어요. 비도 많이 오는데 내일 아침 일찍 가져와도 되잖아. 하지만 저는 꼭 가져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죠. 남편과 아들 두 사람은 휴대폰을 가지러 나가고 저는 집에 남아 떡 케이크와 촛불을 준비하고 둘을 기다렸죠. 그리고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 빗길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남편은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 고집 때문에 피어보지 못한 아들. 아들의 죽음 이후 떡 케이크 가게를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게 내리는 벌 같은 거였죠. 일주일에 3번 남편의 몸을 씻겨야 했어요. 옷을 벗기고
휠체어에 앉힌 채로 욕실로 밀고 가서 따뜻한 물로 온몸을 닦아줬어요. 등을 닦을 때면 척추뼈가 도드라지게 만져졌어요. 갈라진 그의 발은 로션을 발라도 메말랐지요. 침대에 눕히자 그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지만 저는 그 시선을 오래 마주하지 못했어요. 밤 10시 불을 끄고 남편의 침대 옆 바닥에 몸을 뉘어요. 밤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사고 후 아들 사망보험금 5억이 들어왔어요. 제 명의 통장으로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 돈은 우리 민수의 목숨값 같아서 손댈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말했어요. 당신이 관리해. 난 볼 수가 없어. 우린 남편의 퇴직금이랑 적금으로 근근히 살았어요. 민수의 사망보험금은 그냥 거기 그대로 둬야 할 것만 같았어요. 갑자기 눈물이 흘렀어요. 옆에 누운 남편이 들을까봐 이불로 입을 막았어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작은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저 매일 남편을 간병하며 속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남편 쪽을 봤어요. 달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침대를 비췄어요. 그때 봤어요. 그의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꿈틀했어요. 착각이겠지. 달빛에 눈이 속은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을 씻기면서 유심히 관찰했어요. 발을 닦을 때 발가락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혹시 반응이 있나 살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감각한 채로 누워 있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그의 갈라진 발 뒤꿈치에 로션을 발랐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움직였던 발가락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또 봤어요. 그의 팔 운동을 시키던 중이었어요. 오른팔을 들어 올려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검지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졌어요. 제가 힘을 준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스스로 움직인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남편을 쳐다봤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숨소리조차 의심스러웠어요. 그날부터 밤마다 몰래 그를 지켜봤어요. 그 후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장을 보고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집 앞에 동네 마당발 김 여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순애 씨, 이것 좀 봐요. 김 여사가 휴대폰을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내가 어제 옥상에서 빨래 널다가 우연히 봤는데. 놀라지 말고 봐봐요. 김 여사의 휴대폰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우리 집 거실이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찍은 영상이었어요. 화면이 흔들리고 화질도 선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을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휠체어는 구석에 비어 있었어요. 그는 멀쩡히 두 다리로 서서 주방으로 걸어가고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거 그댁 남편 맞죠? 근데 왜 걸어 다녀요? 휠체어 타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충격에 귀가 먹먹해져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촬영 날짜가 화면 모서리에 표시돼 있었어요. 어제였어요. 순애 씨,
김 여사가 제 어깨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이 동영상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럼요. 근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 속 동영상을 셀 수 없이 돌려봤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게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는 멀쩡히 걷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도 만나지 않고 취미도 포기하고 오직 남편만 돌봤어요. 그게 제 속죄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속인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그를 깨웠어요. 일어나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휠체어로 옮기고 세수를 시키고 아침을 먹였어요. 모든 게 기계적이었어요. 여보, 그가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10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던 그가 입을 연 거예요. 왜요? 차갑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가 물었어요. 저는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휴대폰 화면을 남편 앞에 들이밀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뭐냐고요? 소리쳤어요. 10년 만에 남편한테 소리 지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당신 걷잖아요. 멀쩡히 걷잖아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순애야, 대답해. 왜 거짓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당신 간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뒤꿈치에 로션 발라주고, 한 숟가락씩 밥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도대체 10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죠? 그가 눈을 감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어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요? 실소가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걸을 수 있었어요? 4년 후부터. 사고 4년 후부터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그럼 6년이에요? 6년 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요? 왜 그랬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얘기를 해야 해. 못다한 얘기가 있어. 10년 전 그날, 사고 났던 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뭐가 있는데요?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차에 타기 전에 민수가 말했었어요. 민수가요?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비도 오고 내가 저녁에 반주로 소주 마셨으니까 민수가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소주요? 당신 그날 술 마셨어요? 저녁 먹을 때 2잔 마셨어. 근데 난 민수 말을 안 듣고 내가 운전한다고 했어. 30년 운전했는데 문제 없다고. 아빠 믿으라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가 흐느꼈어요. 그럼 당신 음주 운전을 한 거야? 그래. 내가 했어. 그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사고 났을 때 맞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왔어. 술 기운에 흐린 눈이 된 난 못 피했어. 10년 전 그날 밤이었어요. 운전석 문을 열며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제가 운전할게요. 약주하셨잖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임마. 아빠가 할게. 술 두어 잔 가지고 네 아버지 끄떡없어. 남편은 기어코 운전대를 잡았던 거예요. 빗길에 음주운전까지. 예상된 비극이었죠. 갑자기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아빠, 핸들 돌려요! 하지만 남편은 미처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 차는 민수 쪽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저희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왜 그 긴 시간을 숨긴 거냐고요? 뭐 잘했다고 다리가 나은 걸 어떻게 말해? 어떻게 말하냐고. 자식 먼저 보내고 두 다리 멀쩡해서 뭐 하냐고. 그가 흐느꼈어요. 당신한테 모든 사실을 말했다 한들 당신이 날 용서할 것 같아? 그래서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무서웠어. 진실을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까봐. 혼자 남는 게 두려워서. 그가 울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눈물이었어요. 실은 당신이 그날의 당신 휴대폰 때문에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믿기를 바랬어. 그래야 당신도 죄책감을 느끼잖아. 미안해. 내 죄책감을 당신한테 뒤집어 씌웠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순애야.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었어. 나 회복된 거 알려지면 보험사에 재심사 받아야 해. 그럼 내 보험금 토해내야 해. 그래서요? 돈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나는 진짜 무서웠어. 당신이 날 떠날까봐. 결국 돈도 나도 다 붙잡으려고 한 거네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나 정말 죽고 싶었어. 근데 죽을 용기도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 휠체어에 갇혀서. 이게 내가 나한테 내린 벌이었어. 벌이요? 당신이 당신한테 내린 벌이라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그럼 난 뭐예요? 내 인생은 안 중요해요? 나가요!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나가! 그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휠체어가 아니라 두 발로 서고 있었죠. 이제 남편의 두 다리는 제게 끔찍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운 건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짐 쌀게.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디 가려고? 모텔이든 어디든. 당신이 원하면 이혼도 할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10년 만에 제대로 본 그의 걸음이었어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30분 후 그가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정말 미안해. 용서 못 받을 거 알아.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나갔습니다. 집이 조용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됐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텅 빈 휠체어가 보였어요. 제 삶의 중심이었던 그 휠체어요. 저는 아들의 방문을 열었어요. 애가 세상 떠나고 그대로 놔둔 방이에요. 민수의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그날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 민수 사진이 있었어요. 교복 입고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민수야. 사진을 들고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민수야. 눈물이 흘렀어요. 긴 시간 짊어졌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였어요. 자그마치 10년을 속인 것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간병이 제 삶의 전부였는데 그게 사라지니 허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어요.
제 시간이 생겼어요. 저는 10년 만에 그 통장을 꺼냈어요. 사고 후 받은 아들의 사망보험금 5억이 들어있는 통장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통장이었어요. 민수의 목숨값 같아서 무서웠어요. 손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아이의 죽음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를 갖게 해준 돈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민수야, 엄마 결정했어.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 할 거야. 다음 날 지역구청을 찾아갔어요.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담당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개인이 만드시려고요? 네. 10년 전에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저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돕고 싶어요. 와, 대단하세요. 혹시 설립 자금은 준비해 놓으신 걸까요? 5억으로 가능할까요?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5억이요? 와, 정말 훌륭한 결정이세요.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차근차근 진행됐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보험사에서 연락 왔어. 재심사 받으라고. 당신이 신고한 거야? 제가 신고한 게 아니었어요. 입이 가벼운 김 여사의 말이 돌고 돌아 그게 보험사 귀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어차피 받을 벌이야. 괜찮아? 그 후 3달이 지났어요. 센터 설립이 거의 마무리됐어요. 이름은 민수교통안전지원센터로 정했어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교통사고 유가족들, 사회복지사들, 지역신문 기자들도 왔어요. 저는 강당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센터는 제 아들 박민수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후 뼈저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긴 아픔 끝에 이제야 민수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홀로 아파하고 길을 잃은 이들의 길동무가 되어주라는 것. 그것은 민수가 제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말 같았습니다. 이 센터가 상처 입은 모든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혼자 센터에 남았어요. 벽에 걸린 민수 사진을 봤어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떡 케이크 가게 앞을 지나쳤어요. 10년 동안 지날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던 그 가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를 짓눌렀던 그 자책감은 더는 저를 짓누르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저는 그 아이의 죽음을 어미로서 제대로 슬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빈 휠체어는 치워버렸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죄책감도, 억울함도, 분노도 조금씩 내려놓았어요. 남편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센터장님, 내일 첫 상담 예약이 들어왔어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이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전화를 끊었어요. 탁자 위에 민수 사진을 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엄마한테 소중한 선물을 주어서 내일부터 저는 센터에 가서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그게 제가 민수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에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민수가 저기 있을까요? 저는 가장 밝은 별을 민수별로 부르기로 했어요. 잘 자, 민수야.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옆 침대는 비어 있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 준비가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